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 축구 토토 승무패가 없기 때문에 심심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분석을 해드리면서 프로토 하시는 분들 승무패 선택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토 하실 때 승무패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 핸디캡, 언더, 오버 이런 선택지가 많지만 저는 축구토토 승무패 분석을 하기 때문에 승무패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경기 선택을 해서 좀 소액으로 프로토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더욱더 재밌게 보려면 프로토만 한 게 없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58회차 경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와 라리가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화요일 밤까지 구매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일단 경기들 어떤 경기들인지 말씀을 드리면 1번 경기 세비야 대 비아레알, 2번 경기 브라이턴 대 아스날, 3번 경기 번리 대 셰필드, 4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 5번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대 리즈, 6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에이바르, 7번 경기 맨유 대 울버햄튼, 8번 경기 카디스 대 바야돌리, 9번 경기 레반테 대 베티스, 10번 경기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 11번 경기 토트넘 대 풀럼, 12번 경기 셀타비고 대 우에스카, 13번 경기 뉴캐슬 대 리버풀, 14번 경기 엘체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경기들도 역시 좀 들어가 있는데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간단한 분석 내용과 승무패로만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분석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경기 레스터시티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이 경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에게 항상 굴욕감을 안겨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우선 맨유는 원정에서 현재 6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굉장히 원정에서의 경기 결과를 잘 가져오고 있고 지난 리그컵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에 카바니와 마샬 선수의 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고가 많이 나오는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고 승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체력적으로 레스터시티보다 좀 불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레스터시티는 컵 경기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했고 또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맨유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대결 전적을 볼 때 레스터시티 홈에서 최근 몇 년간의 경기 결과를 볼 때 2무 2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을 만큼 맨유의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결장자로는 레스터시티는 최현지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고 맨유는 맥토미니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양팀 모두 특별한 결장자는 없다고 보여요. 종합적으로 저는 이 경기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불리한 맨유라고 생각이 들고 원정 6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시티 홈에서 7연승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스터시티가 승리를 하기에는 최근 맨유의 폼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레스터시티의 무승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자, 크리스탈 팰리스 지난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0대 7로 리버풀이 개두드려 맞았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미나미노 선수한테 골을 먹혔다는 것 자체가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흐트러졌다라고 보였습니다. 수비가 있긴 있는데 공간을 다 내주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선수들에 대한 방어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수비형 미드필더인 쿠야테 선수를 포백 라인에 배치를 하면서 전술적으로 좀 흔들렸다고 보입니다. 저는 아스톤 빌라 역시 공간을 잘 활용하는 공격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 같은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또 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전술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스톤 빌라는 미드필더 트레제게, 로스 바클리, 수비에 에즈리 콘사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에 마마두 사코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출전 불가한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가 올리 와킨스를 필두로 존 맥긴, 잭 그릴리쉬의 폼이 좋기 때문에 지난 리버풀에게 개뚜드려 맞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승리 예상합니다. 58번 경기 풀럼 대 사우스햄튼. 자, 풀럼은 골 때리는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예요. 일단 공격에서의 결정짓는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 14경기에서 13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당 한 골을 넣기도 힘든 공격진입니다. 특히 페널티킥을 줘도 날려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내가 갈게 2부 리그 영화를 찍고 있죠. 반면에 사우스햄튼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번 경기 데니 잉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지만 그래도 채 아담스 선수가 있고 월콧 선수가 굉장히 폼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수비에 베스테르가르드 선수 키가 199cm로 굉장히 제공권 장악에도 유리하고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세트피스 상황만 되면 카메라가 베스테르가르드 선수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키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고 상대편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의 키가 187로 굉장히 큰 편이긴 한데 베스테르가르드가 그냥 잡아먹을 것으로 보여서 풀럼은 원래 안 되던 공격이 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풀럼의 센터백 안드레센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경기 사우스햄튼이 아스날과 맨시티를 상대하면서 두 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이번 풀럼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풀럼의 패배 예상합니다. 61번 경기 아스날 대 첼시. 자, 최근 아스날의 경기력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번리한테 홈에서 패배를 기록했던 것도 충격적이었고 지난 카라바오컵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1대4로 탈탈 털렸죠. 약간의 로테이션이 있긴 했지만 제가 볼 때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간절함이 없는 축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 아스날의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보이고 미드필더에는 토마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아스날의 오바메양이 빠진다면 사실 안고 없는 찐빵, 약간 속빈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첼시는 에브라임을 필두로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에버튼과 울버햄튼을 상대로 당한 2연패를 승리로 끊었습니다. 첼시는 지에유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캉테, 마운트, 코바시치 등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전력 손실로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최근 분위기가 쓰레기인 아스날이고 이 상태면 곧 아르테타 감독님 좀 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아스날을 상대로 첼시가 충분히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의 패배 예상합니다. 64번 경기 맨시티 대 뉴캐슬. 이건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 맨시티 승이죠. 일단 배당부터가 뉴캐슬 승에 22배당을 부여하고 있고 경기력도 맨시티가 아무리 예전만큼의 화력이 최근에 안 나왔다고 하지만 최근에 다시 폼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전 경기 아스날을 상대로 4득점을 기록을 했고 최근 부진했던 제수스나 마레지그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예전 맨시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에 아게로 선수도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은 더 강해졌다고 보이죠. 반면 뉴캐슬은 막시맹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수비에 페르난데스, 샤르, 만키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급 자원들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도 안 풀리는데 주전 선수들의 이탈까지 굉장히 큰 손실로 보기 때문에 이 경기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는 경기로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시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뉴캐슬 승 가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기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평생 프로토로 돈 벌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맨시티의 승리 예상합니다. 68번 경기 셰필드 대 에버튼. 자, 이 경기 사실 셰필드의 승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셰필드이기도 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축구를 못하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공격의 맥버니 선수, 미드필더의 베르게 같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데 더군다나 룬스트롬 선수마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원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셰필드인데 주전 미드필더
미드필더 2명이나 나가리가 되겠다는 건 굉장히 큰 손실로 보이죠. 하지만 에버튼 역시 지난 맨유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미드필더 알란, 하메스, 고메즈, 파비안 델프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수비에 루카스 디뉴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주축 결장자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황금 맞박을 가지고 있는 칼버트 루인을 데리고 있는 에버튼이 유리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히샬리송 선수가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공격 작업 진행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에버튼의 승리로 보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셰필드를 상대로 에버튼의 배당이 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무승부 이변도 가능성이 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프로토로 가져가기에는 약간 꺼림칙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셰필드의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혹은 패배로 예상해 봅니다. 126번 경기 리즈 대 번리. 자, 일단 리즈는 공격에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는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를 안 해요. 하지만 번리의 경우 공격을 잘하는 팀이 아닙니다.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우드와 반스가 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속적으로 터져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번리가 한 골을 넣으면 리즈는 2골 넣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특히 리즈의 간판 공격수 패트릭 벤포드 선수가 9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5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벤포드 선수를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리암 쿠퍼 선수가 부상을 당했지만 어차피 리즈의 수비력은 원래 쓰레기였기 때문에 큰 손실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팀 번리는 미드필더의 구드문드손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지만 주전자원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경기 리즈의 승리로 보고 있으나 다만 하나 걸리는 건 번리의 우드 선수 키가 191cm로 장신인데 리즈 선수 중에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어서 제공권에서 굉장히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 공격력 하나만큼은 1부 리그에서 통하고 있는 리즈가 번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리즈의 승리 예상합니다. 132번 경기 웨스트햄 대 브라이턴. 사실 이 경기 웨스트햄이 최근 경기력으로 볼 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맞대결 전적에서 너무나도 브라이턴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단 1패도 웨스트햄에게 내주지 않았던 브라이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보엔의 활약이 두드러져서 선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세바스티안 알레, 포르날스, 토마스 수책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장자로는 중원의 안토니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수비의 마수아쿠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원정팀 브라이턴은 딱히 결정자는 없고 최근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다는 게 불안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닐 무페이 선수가 좀 터져줘야 되는데 최근 터져주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로 보여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웨스트햄이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맞대결 전적에서 너무나도 웨스트햄이 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맞대결에서 3연속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최근 경기력으로 볼 땐 웨스트햄 사이드, 맞대결 전적으로 볼 땐 브라이턴 사이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무승부 예상합니다. 136번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브로미치. 자, 이거 뭐 리버풀 승리라고 보고 있어요. 로테이션을 돌려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홈에서 강한 리버풀이기 때문에 홈 절대 강자 리버풀의 명성을 더럽히기 싫어서라도 이 경기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 미나미노가 골키퍼를 봐도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버풀의 승리 예상합니다. 139번 경기 울버햄튼 대 토트넘. 자, 울버햄튼은 최근 4경기에서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첼시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긴 했었지만 득점력 쓰레기인 번리에게 패배를 하면서 역시 간판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의 부재가 느껴지고 있다고 보여요. 또한 미드필더 덴동커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이는 울버햄튼입니다. 상대팀 토트넘 또한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리버풀과 레스터시티를 만나면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도 급격하게 추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 울버햄튼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최근 4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2승 2패로 굉장히 팽팽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라고 보이는 게 원정팀이 항상 승리를 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울버햄튼은 히메네즈 선수의 부재로 인해서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의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말에 있는 EPL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프로토 가실 때 그냥 참조만 해 주시고 승무패가 아닌 뭐 승무패, 오버, 언더, 핸디캡 이런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주 축구토토 승무패 58회차 경기들로 월요일 날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으로 골 때리는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